이대호입니다. 최근에 혹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 PC방 가본 적 있으신가요? 아니면 PC방을 마지막으로 가보신 게 언제입니까? 잘 나갈 때는요, PC방이 2만 개를 넘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7천 개도 남지 않았다고 하네요. 그래서 최근에 보면요, 한류 열풍 타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막 PC방 가보고 싶다, 이런 것들 많다고 하는데요. 라떼 경제사 시간에 PC방의 변천사를 또 재미나게 한번 들어보시죠. 경제 전문 뉴미디어 PT의 김정인 이사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PC방 좀 다녀보셨어요? 저는 좀 많이 갔습니다. 게임이요, 게임? 네, 게임. 오, 지금은요? 못 가죠. 그러니까 예전이랑 많이 또 달라졌어요. 네, 맞아요. 그 예전에는 PC방 가면 인터넷도 빠르고 컴퓨터도 훨씬 더 좋고 의자도 네. 편안하고 그래서 갔는데 초창기 PC방의 모습은 어땠을까요? 초창기 PC방은 아무래도 지금 같지는 않았죠. 이게 한 1994년에서 97년 사이에 등장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94, 97년? 네, 근데 명확한 뭐 기록은 없는데 당시에는 비즈니스 카페로 시작을 했다고 좀 알려져 있어요. 비즈니스 카페? 네, 예. 사무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서인데 90년대만 해도 우리 컴퓨터 보급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런 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97년쯤에는 인터넷 사용을 위한 한 멀티방, 그러니까 다양한 목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됐고, 근데 어디에 주로 많았었냐면 대학가 주변하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도시 지역에 좀 위치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때만 해도 한 두 가지 종류 정도 있었는데 하나는 기존에 그냥 카페였는데 인터넷이 되는 PC가 있는 인터넷 카페 가 하나가 있었고, 하나는 또 기존 오락실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컴퓨터 게임장이 하나가 있었고 그렇다고 하네요. 그래서 인터넷 카페 같은 경우에 홍익대 앞에 있는 네트스케이프, 뭐 종로의 네트 이런 데가 유명했고요. 컴퓨터 게임장은 뭐 인터넷 매직 프라자 이런 브랜드가 좀 유명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인터넷 카페가 또 전용 회선을 설치해가지고 고속 인터넷을 제공을 하면서 지금의 PC방 형태가 등장했는데, 그때가 한 1999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하나로 통신, 이제 현재 SK 브로드밴드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빨라진 거고, 그전에는 저희 뭐 사진 하나만 받으려도 이렇게 가로줄 이렇게 가면서 좀 네. 10분씩 기다려야 되고 이랬는데, 이때는 PC방에 그냥 없는 컴퓨터를 사무용으로 사용한다, 이 정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전에는. 어허. 그 90년대에는 사실 PC방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컴퓨터 없는 집도 있었고 또 인터넷이 없거나 느린 집도 많았었잖아요. 네. 1990년만 해도 컴퓨터 보급률이 11%밖에, 가구당 11%밖에 안 되더라고요. 네. 네, 이게 좀 빠르게 늘기는 했습니다. 94년에 20%가 됐고요. 1999년이 되면은 컴퓨터 보급률이 또 50%를 넘어섭니다. 이때 이제 정부 주도로 국민 PC 보급 사업이 굉장히 좀 유용했는데요. 정부통신부 주도로 100만 원 이하 가정용 데스크톱 컴퓨터 보급 목표로 삼고, 또 외환위기 극복 방안으로 IT 산업 키우면서도 그러면은 이제 민간에 좀 IT 인프라가 깔려야 되겠다 하면서 좀 많이 보급을 했었는데, 네. 이때만 해도 저도 기억이 나는데 컴퓨터가 굉장히 고가였어요. 그래서 대당 200만 원 내외를 기본적으로 좀 지불을 했어야 했는데, 당시 물가 생각하면 200만 원이면 진짜 고가거든요. 그렇죠. 웬만한 월급을 한참 뛰어넘는.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컴퓨터를, 보급용 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가정용 보급한다. 이게 좀 많이 유용한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년 만에 보급률이 굉장히 증가해서요. 2000년에는 가구당 PC 보급률이 71%까지 급증을 하고요. 예. 2008년에는 80%를 돌파합니다. 제 기억에는요, 2000년대 초반에도 그렇고 90년대 후반에도 그렇고 PC방 가서 이제 주식 같은 거 체크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어요. 네. 제가 반가운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? 네. 코스피가 방금 전에 3,300선을 돌파했네요. 오. 굉장히 오랜만이죠. 안 제가 그래도, 기억에는 예. 21년 하반기 이후 처음인 것 같은데, 네네. 아무래도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이제 예측, 혹은 이제 11일에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것이다라는 게 지금 이제 반영이 되면서 증권주도 엄청나게 오늘 강하고요. 어제도 강했고 어제부터 좀 반영이 되면서 코스피가 이 시각 현재 1.3% 오른 3,303 해서 43포인트 계속해서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. 자, PC방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. IMF 외환위기를 우리가 97년에 맞았지 않습니까? 네네. 근데 이때 PC방이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됐다고요. 그렇죠. 그때 이제 정리해고를 당한 많은 사람들이 이때 이제
뭐 돈을 벌어야 하니까 이제 좀 직장에서 이제 나오신 분들이 소자본 소규모 업체를 창업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. 근데 이때 당시에 가장 인기가 있었고 또 창업을 하면 잘 되던 산업이 PC방이었습니다. 특히 대학가에 많았는데 또 같이 게임하는 수요가 굉장히 높았었어요. 저도 수강 신청은 PC방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. 네. 그래서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사업에도 굉장히 부합을 했고요. 뭐 많은 혜택이 있었죠. 그래서 이제 1998년에는 PC방에 조금 뒤에 공급을 하는 인터넷 전용선 서비스 업체 소닉이 사상 최초로 흑자를 내기도 합니다. 그래서 PC방이 서로 이제 경쟁하는 시대에 접어들었고요. 이때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창업 관련해서도 청년 창업 관련해서도 좀 이 트렌드를 읽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명지대 창업 동아리 벤처 에드뷰어가 네. 창업 한 달 만에 회원사로 가입한 PC방이 3,000개 넘게 이제 모았던 적이 있어요. PC방 창업 열풍. 네네. 그 대학 창업 동아리가 그 PC방 창업 열풍을 타고서 이제 PC방을 묶어가지고 광고를 띄우는 동아리를 만들겠다 했는데 대학생들이 창업한 건데 한 달 만에 3,000개가 들어온 거예요, 회원사가. 전국적으로 한 12,000개 정도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죠. 그래서 컴퓨터 메인 화면에 이제 광고를 띄우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했고 좀 잘 됐습니다. 그렇죠. 네. 그리고 5491님이 영웅 오빠 표 예매하느라 PC방 갑니다. 어제도 갔고요. 그 영웅 오빠가 맞습니까? 예. 그러니까 뭔가 더 빠른 인터넷 활용하려고 또 PC방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. 근데 뭐 90년대 후반 PC방 가서 가장 많이 하는 건 역시 게임이었어요. 그렇죠. 특히 이제 특정 게임이 난리였죠. 맞아요. 뭐 명칭을 얘기를 해도 됩니까? 스타크래프트. 아, 네네. 엄청났죠. 스타크래프트 이제 출시되면서요. 그야말로 진짜 인기가 폭발했죠. 그래서 전 스타크래프트하고 지금 이제 스타크래프트만큼 지금은 인지도가 높지는 않은데 레드 얼럿이라는 게임도 그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. 사촌 오빠들이 하는 걸 뒤에서 구경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근데 이제 집에서 이런 게임들을 하기에는 PC가 없거나 한 대밖에 없거나 인터넷이 너무 느린 경우가 있었어가지고요. 근데 이제 그 PC가 있어도 이제 형제자매가 둘 이상 있으면 또 순서를 기다려야 되잖아요. 근데 스타크래프트나 레드얼럿 같은 게임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동일한 맵에 다양한 사람들이 동시 접속이 네, 가능한 맞아요. 게 이게 처음이었거든요. 그런 모여서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접속했을 때 인터넷이 너무 느리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지잖아요. 순간 이제 끊기면. 그렇죠. 그래서 PC방에 가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인터넷이 이제 안정적이어야 되고 그렇죠. 친구들 4명이랑 같이 한 팀 먹고 해야 되니까. 맞아요. 네. 그래서 본격적으로 인간 대 인간의 어떤 게임. 그 전까지는 이제 CD 게임이어가지고 공략대로 하면 클리어 가능했었던 거고. 그래서 이때 또 프로 게이머라는 직업도 생겨나고 그랬죠. 맞아요. 네. 지금은 이제 뭐 국제적으로 페이커 네네. 이분이 엄청나게 유명한데 사실 1세대는 따로 있었습니다. 그때 뭐 쌈장 이기석 씨. 그래서 그 인터넷 광고에도 등장을 해서 와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있구나. 네.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돈을 버는 스타가 되는구나.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. 이건 맞아요. 특히 이제 PC방 가면은 속도가 또 빨랐고. 그러니까 사실 게임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이유는 속도 때문인데 실제로 그게 빨랐습니까? 네, 실제로 좀 빨랐고요. 왜 PC방 인터넷이 빠르냐면은 전용 회선, 그러니까 기업용 고속 인터넷망을 사용을 했고요. 이제 동일한 사양의 고성능 컴퓨터를 이제 대량으로 넣어놔서 QC, 그러니까 퀄리티 컨트롤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빨랐습니다, 진짜로. 가정에서는 회선도 느리고요. 그리고 PC 사양이 또 게임마다 제각각 요구하는 스펙이 다르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렉이 생기기 쉬웠는데 PC방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환경이 통일돼 있고 그래픽 카드도 이제 최신으로 바로바로 교체를 해주고 게이밍 장비가 있으니까 이제 게임하기엔 좀 최적의 장소였죠. 김종근님이 스타크래프트 그때 랭킹 안에 들 정도로 했어요. 와. 진짜 게임 중독 미쳤었나 봐요. 이정옥님은 그때 고습 게임 좀 했었는데 이렇게 다들 지금 추억에 빠져 계십니다.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는요 학생들도 학교 끝나면 자연스럽게 PC방 가는 게 네. 일종의 코스였어요. 맞아요. 그래서 2000년대 초중반이 PC방의 또 전성기입니다. 예. 이 정점을 찍은 게 한 2001년, 2002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. 당시 전국 PC방이 한 2만 3천여 곳이 넘었다는 기사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. 그때 게임 산업도 굉장히 좀 정점이었죠. 스타크래프트, 뭐 카운터 스트라이크, 리니지, 메이플 스토리. 다 알고 계시네요. 안 해본 게임이 없어서. 네. 그때 인기 게임이 학교 너무 가면요 많았어요. 선생님들이 가방 검사했거든요. 가방에서 키보드하고 마우스 나오는 친구도 꽤 있었어요. 전 그 자기가 정도는 써야 아니었어요. 된다. 그래 손이 더 빠르다.
부모님들이 사실은 그래서 걱정이 더 많았었어요. 맞아요. 그래서 집집마다 차라리 컴퓨터를 좀 사주고 만다 이런 부모님들도 좀 계셨었고요. 일단 근데 이제 집에 그렇게 사주고 그래도 그러니까 집에 PC를 갖추는 게 오히려 교육용으로 좀 쓰는 게 인터넷 강의를 봐라 그냥 네. PC방에 가면은 어차피 친구들이랑 노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학생이 있는 가구부터 이제 컴퓨터 보급률이 굉장히 좀 빠르게 늘었던 통계도 있습니다. 뭐 근데 사실 그 게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모님은 뭐 예나 지금이나 한 맞아요. 2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요. 맞아요. 근데 또 신기한 게 있습니다. 대부분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네. 가격이 오르는 게 거의 정상인데 네. PC방 이용 가격은 거의 그대로거나 아니면 더 싸지지 않았어요? 네. 저 가본 지 얼마 그러니까 가본 지 좀 오래돼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봤는데 네. 그 당시에도 PC방 가격이 한 1,000원 정도 했었는데 한 시간에. 90년대 후반. 네. 지금도 그 정도 하더라고요. 지금도 한 시간에 1,000원, 1,500원. 네. 근데 마지막으로 한 2000년대 초반, 2000년대 초중반 제가 갔을 때는 그래도 조금 이제 오르는 추세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예. 시간당 2,000원에서 2,500원까지 또 받는 곳도 생겨나고 그랬었는데 다시 좀 내려갔고요. 이게 왜 그렇게 오르기 시작했었냐면 초기에 워낙 설비 투자비가 좀 컸었고 그렇죠. 고속 인터넷만 까는 것도 고가였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기도 했고 경쟁이 좀 심해지면서 프리미엄 전략을 좀 찾는 PC방도 있었는데 예. 잘 안 된 것 같습니다. 요새 이제 왜 1,000원 정도로 떨어졌냐면 장기 이용 할인이나 이제 요금제 혹은 멤버십 구독 모델로 좀 전환을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부가 서비스, 음식 같은 부가 서비스로 좀 수익을 보완하는 구조로 바뀌었는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또 컨세션 모델이라고 하고 영화관 같은 데서도 이런 모델로 좀 BM을 만들고 있습니다. 컨세션 모델. 네. 그러니까 기본 이용료는 싸게 하고 네. 다른 부가적인 수익을 이제 늘려나가는 거예요. 맞습니다. 그래서 그런가요? 요즘 PC방에는 뭐 먹으러 가는 분들도 많아요. 라면, 떡볶이 뭐 이런 거 기본이고 막 요리까지 해주던데 막 삼겹살도 구워주고 네. 어떻게 하다 이런 문화가 생겨났을까요, 진짜? 어쨌든 이제 한번 게임을 하러 가면 최소 반나절은 앉아 있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. 그렇죠. 이제 저 서너 시간 금방 갑니다. 예, 밖에 나가서 밥 먹고 들어오면은 좀 애매해지는 경우가 시간도 있어요. 아깝고. 그래서 자리를 좀 바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자리 비었다 왔는데 요금 그냥 지불하고 있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그 수요 공급이 맞아 떨어진 거죠. 이제 그 자리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게 좀 편리해가지고 처음에는 라면 정도만 이제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뭐 간이 식당처럼 되어가지고 볶음밥이라든지 우동이라든지 떡볶이까지 등장을 해서 이게 또 알바생 손맛에 따라서 어느 PC방이 좋다 뭐 이런 것도 이제 팁도 돌아다니더라고요. 알바생 손맛. 네. 그래서 알바생이 더 조리를 잘한다 막 이런 것도 소문나나 봐요. 네. 그렇게 잘 나가던 PC방 근데 앞에서 이야기해 준 게 예전에 2만 개 넘었던 게 이제 한 7천 개밖에 안 남았다고 해요. 네. 지금 뭐 찾아보니까 7,000개라는 통계도 있고 5,000대까지 떨어졌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. 어쨌든 2010년대부터 위기가 좀 가시화가 됐는데요. 일단 좀 전면적으로 금연이 됐고 최저임금도 많이 상승을 해서 인건비도 좀 부담이 됐고 왜냐면 24시간 해야 되잖아요. 사실 PC방은. 네. 그럼 야간 알바를 써야 되는데 그것도 좀 부담스럽고요. 또 청소년도 출입 제한이 됐고 이제 셧다운제 2010년대에 이제 하면서 조금 많이 타격을 받았었죠. 이제 이런 규제들이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. 또 이제 수요도 많이 줄었습니다. 게임을 즐기는 방식이 굉장히 좀 다양해졌는데 맞아요. 개인용 고사양 컴퓨터가 이제 보급이 되면서 그리고 콘솔 게임기가 한때 또 인기가 있으면서 또 PC방 가는 문화가 좀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 모바일 게임 부상이 가장 큰 타격이었고요. 그렇죠. 이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게임할 수 있으니까요. 네, 그래서 201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는 놀이문화 자체가 좀 바뀌면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PC방에 가서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왔어요. 그래서 이게 뭐 아이들의 어떤 금지된 문화였다가 대학생들의 문화였다가 이제 저처럼 놀지 못하는 직장인들의 문화로 조금씩 이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. 유성환 님이 요즘 PC방은 갈비도 팝니다. 이렇게 우와. 이야기해 주셨고 3631 쓰시는 분은 초창기 PC방의 호황 그 이면에는 직업이 일정치 않은 사람들이 적은 돈이 남아 돈벌이로 게임을 밤새워 하고 낮에는 거기서 자고 그랬었습니다. 이렇게도 또 알려주셨네요. 진짜 그 추억도 있고 슬픔도 네. 있고 또 즐거움도 있는 그 PC방이었습니다. 또 앞으로는 이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면서 이 K PC방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도 같이 한번 또 즐겁게 기대하면서 지켜볼게요.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.